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중국 경제가 기대만큼 이제 뭐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건설업이 문제다라는 말씀은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까지 미치고 네. 있다고 하는 것인데 뭐 어느 정도일까요? 그 순살자해라는 말 이제 좀 들어보셨죠? 아유, 네, 사용되죠.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네. 네. 그 GS 철근 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철근이 없는 아파트였다 이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파트의 철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건물이 또 철강제의 어떤 중요 수요처라는 걸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들이 지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철강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될까? 특히 그 우리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중국에서 네. 건물들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그 많은 철강제는 어디로 가야 다 어디로 할까? 갈까? 그렇네요. 그러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금 분위기 매우 안 좋은 거는 다들 아시겠죠. 네. 뭐 최대 개발 업체는 헝다가 흔들린 이후에 업계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개발 투자 추이인데요. 7.9% 감소했습니다. 네. 누적으로 7.9% 감소했고요. 네. 투자액 감소폭 매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규 착공 면적도 24.3%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랑 신규 착공 면적은 이 건설업이 철강 수요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다는 걸 나타내는 그렇죠. 지표거든요. 예. 새로 지어야지 철강이 또 수요가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 개발 투자랑 신규 착공 면적 지표가 안 좋다는 거는 네. 철강업 수요가 철강 수요가 많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부동산 경기 침체 얘기할 때 중국 부동산 얘기할 때 이 철강 얘기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요. 네. 예. 과연 얼마나 줄었을지 걱정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현황? 이 철강이 수요가 많이 준 게 네. 그냥 수요가 줄고 공급이 같이 줄었으면은 철강이 남아돌지 않을 거고 그 그렇겠죠. 남아도는 철강이 예. 또 우리나라 철강과 경쟁을 하지 않을 텐데 네. 이 수요가 줄었는데 공급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는 말이죠. 조절을 못했군요. 예. 역시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1% 이상 늘어난 5억 3천만 톤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강제 생산량 역시 4% 증가해서 6억 예. 7천만 톤대였는데 예. 중국 철강업계가 상반기에 수요 예상에 실패했습니다. 네. 수요 예상에 실패하고 특히 4, 5, 6 이 2분기 수요 예상에 실패하면서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제철소 가동률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낮춰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낮춰야 되면? 되는데 네. 이게 또 정책을 또 많이 탑니다. 이 중국의 정책이 어떠냐면은 뭐 그러니까 작년에 한 10억 톤 정도를 생산했는데 네. 그 이상으로 안고 그 이하를 유지한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네. 또 일부에서는 그 부정부지연이라고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 딱 10억 톤 정도 유지할 거야. 작년이랑 같은 수준을 좀 정책적인 걸 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247곳의 제철소 가동률이 안 줄었다고 했는데 예. 고로 가동률이 84.3%입니다. 이게 작년 비슷한 시점 대비로 7.35% 포인트 높은 숫자이고요. 오히려 가동률이 예,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중국 철강업체의 수익성이 많이 훼손이 되는데 철강제 값이 넘치니까 뭐 떨어지겠죠. 그렇죠. 연합인포맥스 메탈시세에 따르면 중국산 강제값은 최근 톤당 3,800위안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예. 가격이 쭉 내리고 있네요. 네, 2년 전에는 5,800위안 수준이었는데 예. 올해 초에 4,200위안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 이후에 좀 반등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3월 중순까지. 예. 이게 또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고 또 양회 등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건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예. 작년 연말에 부동산 부양책이 조금 나오긴 했고요. 예. 네. 그러면서 올랐는데 그 이후로 또 그 부양책 효과가 또 사라지고 또 부양책에 대한 또 실망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월 이후로 많이 내려오는 거를 그렇네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원료인 철광석이랑 점결탄 등 가격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철강제 값이 더 떨어지면서 이 중국 철강업체들이 마진을 방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말로 이제 작은 순이익만 남긴 뭐 1% 순이익률 뭐 이렇게만 기록한 기업들도 있는데 손실을 본 기업들도 많습니다. 예, 중국 철강공업협회 데이터를 보니까요. 네. 주요 철강업체 중에 50%가 어이구. 손실을 봤습니다. 예. 이 재고를 뭐 어떻게 좀 처리하려고 고민을 하기는 할 텐데 뭐 좀 어떤 뭐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뭐 남아도는 재고는 뭐 해외로 풀어야죠. 중국에서 뭐 건설이 안 되니까요. 네. 현지에서 수요를 찾지 못한 철강이 우리나라 등으로 이제 수출이 막 됐습니다. 그게 문제겠네요. 네. 예, 중국 해관총서 6월 데이터인데요. 예. 철강제 수출량이 750만 톤 이상이었고 예. 5월 같은 경우는 835만 톤이었는데 이게 7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그냥 밖으로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네. 우리나라로 들어온 물량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온 물량은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철강제 수입량이 830만 톤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64만 톤 가량이 중국산이었고 네. 이게 한 38%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철강 수입량이 올해 확 늘어난 거죠. 그러겠죠. 중국이 수출이 늘렸고 우리나라도 수입이 많이 들어왔고 예.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낮게 물건 그렇죠. 뽑아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랑 해외 시장이랑 풀리니까 한국 기업도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대표적인 철강 업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네. 상반기 매출액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실적을. 네. 예, 잠정치가 39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원으로 54.5% 감소했습니다. 물론 잠정치로서 예, 18일 공시긴 한데요. 이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떨어진 걸 많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 올해 성적표가 그래서 작년보다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연합 인포맥스의 마켓 모니터 코리아인데요. 예. 포스코 홀딩스의 2023년 매출액이 82조 8천억 원대로 전망됐고요. 네. 작년보다 2.2% 가량 하락한 수준이고 순이익 전망치는 3.4% 줄어든 3조 2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 민감 주식시장에서 네. 그 경기를 타는 주식들이 이제 건설도 있지만 철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야지 부동산 시장이 좋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지 철강 수요가 뒷받침되고 네.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국이 좀 잘 네. 돼야 경기가 좋아져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야 네. 철강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네. 우리도 덜 타격을 입는다. 왜 이렇게 연결이 네. 되는 건가요? 예, 이게 부동산 건설업의 후방 산업인 철강업인데요. 철강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랑 네. 조선이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건설이 잘 돼야 되는데 건설이 한 절반 정도 이게 차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과감한 부동산 부양책을 실행을 해가지고 네. 그 부동산 경기를 띄울 것이냐. 그게 이제 철강 관건이네 진짜. 예, 중국의 철강업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철강 산업의 어떤 관건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동부유 네. 네, 이런 정책 기조가 있고 네. 또 디레버리징 이런 또 정책 기조가 있잖아요. 이런 정책 스탠스를 앞으로도 유지를 할 것입니다. 네. 몇 년간 유지를 했고 앞으로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당국이 집값 상승 때문에 양극화 심화로 사회가 불안정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스탠스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가려면은 예. 그리고 부동산업계의 어떤 부채 증가가 그리고 그 재정 건전성 악화가 거의 한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안정적 철거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계속해서 그냥 헝단위, 완단위 점점점 구조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거나 화끈하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미완공된 프로젝트 정도는 입주할 수 있게 좀 보완적인 조치로 조금씩 좀 부작용 덜하게 만져주는 그런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주카포는 없다. 네. 크게 한 방 쏘는 건 없는 거라는 거죠. 해결되는 건 없다. 네, 크게 한 방 쏘는 거 없다는 거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또 물러나가지고 예. 이 스탠스에서 훨씬 큰 부양책을 이제 선언을 하려면은 현재보다 상황이 훨씬 악화돼야 된다는 게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중론이고요. 아하. 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도 통화를 했는데
하반기에 좀 보완성 조치가 나올 듯하다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과감하게 부양책을 펼 의지는 좀 강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당분간 그 네. 얘기는 철강업체도 좀 부진을 좀 더 좀 견뎌야 된다.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영태 기자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